1999년 새해를 맞아 차강천의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음모로 얽혀 있습니다. 추경호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들 성현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절친 여순호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여순호는 흔쾌히 성현을 돌봤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자 여순호의 아내 차덕희는 남편과 추경호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공비서도 여순호가 성현에게 대상그룹 배지를 달아주는 장면을 목격하며 비슷한 의혹을 품게 됩니다. 1999년 1월 12일 아침, 차강천의 집에 정체불명의 등기 서류가 도착합니다. 불안한 예감을 느낀 차덕희는 망설임 끝에 봉투를 뜯고 그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견합니다. 결과지는 여순호와 성현이 99.99% 부자 관계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덕희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공비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같은 날, 추경호는 아들 성현을 데리러 염장선의 집을 방문합니다. 성현을 잘 돌봐준 성보현에게 감사를 전하며 추경호는 과거 운동권 시절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 최덕문의 제안으로 비밀스러운 임무에 얽히게 됩니다. 최덕문과 염장선은 수출기업 공장에 위장 취업한 운동권 출신 여직원이 사장의 간첩 행위를 폭로하는 시나리오를 계획합니다. 이후 사장이 제거되면 염장선이 공장을 헐값에 인수하려 했으나 추경원이 이를 거부하며 계획은 어긋납니다. 조작된 증거로 인해 불신이 쌓이던 그때 차덕희는 허일도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두 사람을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허일도는 여순호와 추경원이 성현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는 둘에게 이 사실을 물으려고 여순호 차를 따라갑니다. 이후 교통사고에 대해 친구 강성에게 말을 할 때도 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염장선의 계획은 치밀했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관리자를 통해 사고를 내고 허일도에게 보란듯이 여순호와 성현의 조작된 유전자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보고 분노한 허일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고 후 1999년 1월 13일 염장선의 사무실에서 그는 선배와 대화를 나눕니다. 허일도 병실에 감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들으며 염장선은 그의 심경 변화를 경계합니다. 선배는 허일도가 사랑했던 여자와 아들을 죽인 냉혹한 인물이라며 변화를 기대하지 않지만 염장선은 허일도가 성현이 자신의 아들인 사실을 모른다고 밝힙니다. 추경원이 아이의 존재를 밝히려 했으나 끝내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999년 4월 어느 날 어딘지 모르는 산속 깊은 추경원이 입원한 병원,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추경원은 염장선에 의해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원은 염장선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여기저기 탈출 방법을 찾아다니며 탐색하던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추경원은 놀라며 말합니다. 뭘요? 남자는 또 말합니다. 여기서 탈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네, 근데 왜 절? 남자는 대답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여자한테 너무한다 싶어서요. 제가 탈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경원은 감사하다는 인사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야심한 밤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원 뒤편에 마련된 샛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검은색 차가 병원에 들어섭니다. 염장선이 추경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추경원이 없어진 걸 안 염장선은 추격자들을 붙입니다. 그 남자와 추경원은 쫓아오는 불빛들을 보며 마음이 급해집니다. 서둘러 발을 움직여보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완쾌된 상태가 아니므로 추경원은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앞까지 쫓아온 추격자들. 추경원은 결심을 한 듯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전 괜찮으니 도망치세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가셔야죠. 아니에요. 여기서 잡히시면 목숨이 위험해요. 어서 가세요. 그때 추격자들이 소리칩니다. 저기 있다. 경원은 빨리 가세요. 라며 소리칩니다.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추격자를 피해 도망쳤지만 신분을 추적해 알아낸 염장선은 계속 그를 주시하며 추격자들을 붙여 자기 신분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바닷가에 도착한 그 남자는 신분을 속여 장일남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잡부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배원배입니다. 추경원은 추격자들에 의해 염장선에게 잡혀옵니다. 염장선은 추경원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추경원은 염장선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대산의 큰딸 차덕희야. 너와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난 줄 알고 너와 네 아들 성현이를 죽인 거야. 추경원은 오열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에 분통을 합니다. 왜 나한테? 성현이가 무슨 죄라고?
말하며 경원은 흐느낍니다. 염장선은 내가 복수하게 해줄게. 어때? 라고 말합니다. 추경원은 염장선을 바라봅니다. 염장선은 네 아들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거 되갚아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추경원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염장선은 추경원을 신분 세탁시키기 위해 성형수술을 시킵니다. 그렇게 염장선은 자기의 힘으로 추경원을 방송국에 취직시키게 됩니다. 염장선이 대산을 갖기 위한 계획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추경원은 아나운서로 일하며 이름을 지영수로 바꿉니다. 이렇게 아나운서로 추경원은 이름을 알리며 승승장구합니다. 서동주의 엄마 추경원은 지영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산을 갖기 위한 염장선의 꼭두각시로 아들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 채널의 염장선과 지영수의 20년 계획을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